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앤 시리즈 레드먼드의 앤 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었냐면요. 앤이 그 프리실라가 기다리고 있는 레드먼드에 도착을 해서 프리실라가 준비해둔 그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 묘지가 보이는 그 하숙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잠자리에 눕는 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묘지가 보이는 집 좀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묘지가 보이는 집인데 굉장히 고풍스럽고 한가하고 뭔가 옛 풍치가 살아있네, 꽤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챕터 4 4월의 아가씨. 킹스포트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으로 그 내력은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인지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마치 우아한 노부인이 젊은 시절 유행했던 의상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속속 근대화가 되고 있지만 그 밑바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진기한 유적들이 가득하고 지난날의 수많은 전설들이 빛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원래 개척시대 때 변두리 지역의 조그마한 역참에 불과했으나 이주자들의 단조롭던 생활이 인디언들의 잦은 침략으로 깨졌다. 얼마 안 있어 이곳은 영국인과 프랑스인 사이의 접전 지역이 되어 영국인에게 점령당했는가 하면 다시 프랑스인에게 점령당하는 시기여서 두 나라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 시절을 견뎌내었다. 공원에 놓인 원형 포탑에는 관광객들의 이름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도시 저편 언덕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프랑스군 군지가 있었고 광장에는 구식 대포가 몇 대 놓여 있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역사적인 유적들이 많이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올드 세인트 존 묘지처럼 옛 풍취가 살아있고 기분 좋은 곳은 없다.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 두 곳은 조용하지만 그 밖에는 현대적인 대로로 부산하고 복잡했다. 킹스포트의 시민들은 모두 올드 세인트 존 묘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조상은 모두 이곳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무덤마다 비석이 머리맡에 비스듬히 기울어지듯 세워져 있거나 무덤을 보호하듯 사방에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그곳에 묻힌 사람의 평생의 업적이 모두 새겨져 있었다. 대개 이런 오래된 비석들은 별다른 세공이 없었다. 갈색이나 잿빛 원석을 거치게 다듬은 것으로 조금이라도 장식이 들어간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 가운데에는 해골 아래 넓적다리뼈 두 개를 교차시킨 그림으로 장식한 것도 있고 그 음산한 그림 위에 천사의 머리를 덧붙인 것도 간혹 찾아볼 수 있었다. 비석들 대부분은 쓰러지고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갉아먹어 비문이 지워졌거나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묘지는 이런 비석들로 빼곡히 차 있었고 그 주위를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었다. 나무 그늘에서 죽은 이들은 조용히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앤은 올드 세인트 존 묘지를 처음으로 찾았다. 오전에는 프리실라와 레드먼드에 가서 등록을 했다. 그러고 나니 할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도망치듯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곳에 있어봐야 재미있을 턱이 없었다. 다들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서로 외계인이라도 보듯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여자 신입생들은 두세 명씩 모여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남자 신입생들은 여자들보다는 현명하게도 대강당의 층계참에 다 같이 모여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고 있었다. 일종의 전통으로
2학년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학년생 몇몇은 그런 신입생들을 깔보는 듯한 시선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길버트와 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교정을 가로지르며 프리실라가 말했다. 내가 슬론을 보고 싶어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지금 같아서는 찰리의 튀어나온 눈조차도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 적어도 낯설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앤이 한숨 지으며 대답했다. 등록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느낀 감정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엄청나게 커다란 양동이 속에 떨어지는 미세한 물방울처럼 나 자신이 하찮아지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기분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마치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라 2학년들한테 밟힐 것만 같은 느낌이야.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애도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아. 프리실라가 위로하듯 말했다. 내년까지만 참아. 그럼 우리도 2학년들처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로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끔찍하기는 해. 하지만 나처럼 나 자신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어색한 기분보다는 나을 거야. 내 손과 발이 레드먼드를 다 뒤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니까. 난 그런 느낌이었어. 거기 있던 누구보다도 내가 2인치 정도는 큰 것 같았어. 덕분에 2학년들한테 짓밟힐 걱정은 없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코끼리로 아는 건 아닐까? 아니면 감자만 먹는 섬에서 지나치게 커버린 사람의 견본쯤으로 보는 건 아닐까? 걱정이야. 문제는 퀸스는 작았는데 레드먼드는 너무 크다는 거야. 퀸스를 졸업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자리를 확실히 잡고 있었잖아. 나도 모르게 레드먼드에서도 그 생활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저 멀리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랄까? 이런 지금의 내 마음을 린드 아주머니나 라이트 부인이 모른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알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시작하자마자 끝장났다고 확신했을 거야. 애는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을 한껏 발휘해서 자신을 위안하듯 말했다. 맞아. 이제야 평상시의 애누를 보인다. 조금만 있으면 여기도 익숙해질 테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그건 그렇고 앤. 아침 내내 화장실 근처에 서 있던 그 여학생 봤어? 갈색 눈동자에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던 예쁜 여자애 말이야. 그 여자도 나처럼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서 주의 깊게 봤어. 나한테는 너라도 있지만 그 여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 내가 보기에도 무척 외로워 보였어. 몇 번인가 우리한테 오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끝내 오지 않더라. 정말 내성적인 성격인가 봐. 난 은근히 그 여자가 다가오기를 바랬는데 말이야. 내가 코끼리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만 안 들었어도 내가 먼저 다가갔을 텐데. 하지만 남학생들이 온통 몰려있는 대강당을 가로질러 가기도 뭐하기는 했어. 그 여자는 오늘 내가 봤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뻤는데. 어쩌면 레드먼드에서 첫날의 호의는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말이야. 프리실라가 웃으면서 말했다. 점심 먹고 올드 세인트 존 묘지에나 가보자. 묘지가 기운을 북돋아줄 만한 좋은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가 있는 그럴듯한 곳은 거기뿐이니까 말이야. 난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하거든. 오래된 나무 둥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곳이 에이버니 숲이라고 상상이라도 하려만 말이야. 하지만 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올드 세인트 존 묘지에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도저히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 둘은 정문으로 들어가 영국을 상징하는 커다란 사자를 조각해 놓은 거대한 석조 아치문을 지나쳤다. 잉커맨은 야생 딸기 덤불로 물들었다. 그 뒤로도 이 쓸쓸한 정상은 뒷날까지 길이 알려질 것이다. 앤이 전율을 느끼며 읊조렸다. 두 사람은 어둑하면서도 서늘한 그늘을 발견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잡초가 우거진 길을 오가며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시대에 새겨진 고풍스러운 묘비명들을 읽어내려갔다.
앤이 다른 잿빛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었다. 엘버트 크로퍼드, 여기 잠들다. 오랜 세월 황제를 위해 킹스포트의 병기고를 지켰다. 1976년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군인으로 복역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퇴역했다. 용감한 군인이자 훌륭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 다정한 친구였다. 1792년 10월 29일 84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이건 정말 너한테 어울리는 묘비명이야, 프리실라. 이곳은 정말 상상의 여지가 있구나. 이 사람의 생애는 얼마나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이 사람을 위해 이보다 더 훌륭한 말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프리실라가 말했다. 여기 또 있어. 들어봐. 알렉산더 로스를 기억하며 1840년 9월 22일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다 지난 17년 동안 충실히 일해준 그에게 친구로서의 신뢰와 애정을 담아 이 비석을 세우다. 앤이 감동한 듯 말했다. 정말 근사한 비문이다. 더 멋있는 건 바랄 수도 없을 것 같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충실했다는 사실만 비문에 새겨준다면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 작은 잿빛 비석이 있네. 사랑하는 아이를 추모하며. 또 다른 비석에는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 비석을 세운다라고 새겨져 있어. 이 사람은 어디에 묻혀 있는 걸까? 요즘 비문들은 이렇게 멋지지가 않아. 네 말이 맞았어. 앞으로 종종 여기에 올 거야.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런데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저쪽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 아침에 레드모인드에서 봤던 그 여자애야. 5분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 아까부터 6번 정도 이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매번 되돌아가 버리더라.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걸 거야. 가서 저 애한테 말을 걸어보자. 학교보다는 여기가 친해지기 쉬울 것 같아. 두 사람은 잡초가 우거진 길을 따라 그쪽으로 다가갔다. 여자아이는 커다란 버드나무 및 잿빛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정말 예쁜 소녀였다. 강렬한 인상으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비단같이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은 갈색 밤같이 빛났고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부드러운 볼은 사과 같았다. 묘하게 날카로운 검은 눈썹 밑에 보이는 커다란 눈동자는 벨벳과도 같은 갈색이었고 살짝 미소 띤 입술은 장미꽃처럼 붉었다. 단정한 갈색 정장 아래로 최신 유행의 작은 구두가 살짝 내다 보였다. 금갈색 양귀비꽃으로 장식된 짙은 분홍색 밀짚 모자는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자의 장인이 만든 작품으로 보였다. 갑자기 프리실라는 지금 쓰고 있는 모자가 동네 가게에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앤은 린드 부인이 떠준 본에 맞춰 직접 만든 블라우스가 앞에 있는 여자의 세련된 차림에 비해 촌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두 소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잿빛 바위 앞에 와 있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다갈색 눈의 소녀가 두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수줍음이나 무슨 고민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듯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정말 알고 싶어요. 아침에 레드먼드에서 두 사람을 봤어요. 정말 끔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 결혼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 그녀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앤과 프리실라는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갈색 눈동자의 소녀 역시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이야. 진짜 그랬다니까.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해요.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보자마자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처음 두 사람을 봤을 때부터 말이에요. 곧장 달려가 두 사람을 끌어안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프리실라가 물었다.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우유부단해서 늘 고민이지요. 어떻게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면 금세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끔찍하다니까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이니 어쩔 수 없는걸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필리파 고든의 수많은 장단점 가운데 수줍음은 없어요. 보통 필이라고들 불러요. 그만 말 놔도 될까? 두 사람은 이름이 뭐야? 이쪽은 프리실라 그랜트야. 앤이 프리실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앤 셜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프리실라가 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린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왔어. 난 노바스코샤의 볼링블록에서 왔어. 필리파가 대답했다. 볼링브록이라고? 세상에, 내가 태어난 곳이야. 앤이 소리 질렀다. 정말이야? 그럼 너도 푸른 코구나? 괄호하고 푸른 코는 노바스코샤 사람들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야. 마구간에서 태어나도 말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댄 오코넬이었지? 그 사람 말처럼 난 프린스 에드워드 섬 사람이야. 어쨌든 볼링브록에서 태어나다니 정말 반갑다. 이웃이나 마찬가지잖아. 낯선 사람한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너한테는 비밀을 털어놓아도 되겠다. 난 비밀을 말해야만 하니까. 도저히 비밀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정말 심각한 내 결점 가운데 하나야. 아까 말했던 우유부단함과 더불어서 말이지. 여기에 오기 전에 무슨 모자를 쓰고 와야 할지 30분 동안이나 고민했다면 믿을 수 있겠니? 처음에는 깃털 달린 갈색 모자를 썼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짙은 분홍색 모자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핀으로 고정했더니 다시 갈색 모자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할 수 없이 모자 두 개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눈을 꼭 감은 채 핀으로 아무거나 찔렀지. 이 모자가 걸렸기 때문에 그냥 쓰고 나온 거야. 잘 어울리지 않니?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을래? 필리파가 너무나도 진지한 목소리로 천진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프리실라는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애는 필리파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우린 오늘 아침에 너를 보고 레드먼드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어. 필리파가 미소를 짓자 하얗고 작은 이가 살짝 드러났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누군가 동의해 주기를 바랬어. 사실 그동안 난 내가 예쁜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 예쁘다고 생각하고 나면 금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비참해지곤 하는 거야. 게다가 난 나이가 굉장히 많은 대고모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그런데 대고모님은 나만 보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넌 정말 예쁜 아기였는데 어째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모습이 이렇게 변하나 모르겠다. 난 고모님들을 좋지만 대고모님들은 정말 싫어. 가끔씩 내가 예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으니까. 너희들도 원하면 언제라도 이야기해줄게. 진심으로 말이야. 앤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프리실라하고 난 얼굴에 자신이 넘치니까 일부러 그걸 증명해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지금 날 비웃고 있는 거지? 얄미울 정도로 허영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정말 아니야. 난 허영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충분한 이유만 있다면 난 누구에게라도 찬사를 하는걸? 너희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난 토요일에 이곳에 왔는데 향수병에 걸려 죽을 것만 같았어.
진짜 우울했다니까. 볼링브록에서는 나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 킹스포트에 오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아주 기운이 쭉 빠지더라. 그건 그렇고 어디서 묵고 있어? 세인트 존가 38번지야. 어머, 그래? 난 윌리스가 모퉁이를 돌면 바로 보이는 집에 있어. 하숙집 치고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지. 더군다나 방도 음침한 뒷마당이 보이는 쪽이지 뭐니?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일 거야. 게다가 고양이들까지. 말도 마. 킹스포트의 고양이들이 모두 밤마다 그곳으로 모이는 건 아니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절반쯤은 모이는 것 같아. 따뜻한 난로 앞 카페트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라면 나도 좋아해. 하지만 뒷마당에 모이는 고양이들은 문제가 다르다니까. 평상시에 알고 있던 고양이 같지 않아. 이곳에 온 첫날 난 밤새워서 울었거든. 그런데 고양이들도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내 얼굴이 어땠는지 보여줬어야 하는데 집 떠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프리실라가 재미있어하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결단력이 없다면 레드먼드에 올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여기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셨지.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잖아? 그렇다고 공부를 못한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머리는 좋은 편이거든. 세상에. 프리실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사실이야. 하지만 머리가 좋아도 그걸 이용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더군다나 학사라는 사람들은 어딘지 위험 있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엄숙하기까지 하잖아. 분명히 그럴 거야. 솔직히 난 레드먼드에 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온 거야.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니까. 또 집에 있으면 결혼을 해야 해. 그건 어머니가 원하는 일이었어. 가만히 있었으면 틀림없이 어머니 뜻대로 됐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뭐든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편이니까. 하지만 난 앞으로 2, 3년 동안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껏 놀고 싶어. 내가 학사학위를 딴다는 것도 우습지만 결혼을 한다는 건 더 웃기지 뭐야? 난 겨우 18살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느니 레드먼드로 오자고 결심했지. 더군다나 내 성격에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 그렇게 상대가 많아? 앤이 웃으며 물었다. 말도 마. 남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탈인걸? 진짜야. 하지만 결혼 후보는 2명이야. 나머지는 전부 너무 어리고 가난하니까. 난 반드시 부자와 결혼해야 하거든. 왜 그런데? 넌 내가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 난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돈도 많이 써. 그러니까 나랑 결혼할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그러다 보니 결혼 상대가 2사람으로 좁혀진 거야.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는 일이 2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는 일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거든.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도 평생 후회하게 될 테니 말이야. 그렇다면 2사람 다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앤이 약간 망설이면서 물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혀? 난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남자가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지. 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물론 알렉이나 알론조 둘 다 좋은 사람이긴 해.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 곤란해. 외모로 보자면 알렉이 더 잘생기기는 했어. 난 잘생기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거든. 게다가 다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예쁜 검은색 곱슬머리야. 너무 완벽해. 하지만 난 완벽한 남편은 아무래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말이야. 프리실라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알론조와는 왜 결혼하지 않는 건데? 필리파가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론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 코는 고전적으로 생겼어. 코가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대대로 그 코 모양을 물려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기는 해. 내 코는 안심이 안 되거든.
지금까지는 고든 가문 사람다운 코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나이 들어서 바이언 가문의 코 모양으로 변할까봐 걱정스러워. 매일 얼굴을 살피며 코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바이언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바이언 가문의 코 모양을 하고 있거든. 나중에 한번 봐. 난 멋있는 코를 좋아해. 네 코도 아주 보기 좋아, 앤셜리. 사실 코 때문에 알론조 쪽으로 마음이 거의 기울기도 했어. 하지만 그 이름을 도저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정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어. 모자처럼 두 사람을 앞에 놔두고 핀으로 찔러서 결정할 수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고. 네가 이리로 오는 걸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프리실라가 물었다. 아, 두 사람 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 두 사람 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날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나는 즐겁게 지내려고 해. 레드먼드에서 남자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말이지. 사실 남자친구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하지만 이번 남자 신입생들 정말 물이 안 좋기는 하더라. 딱 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보기는 했어. 너희들이 오기 전에 가버렸는데 같이 있는 친구가 길버트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그 친구라는 사람은 눈이 너무 튀어나왔더라. 왜? 벌써 돌아가려고? 좀 더 있다가 가. 앤이 약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만 가봐야 해. 시간도 늦었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두 사람 다 날 보러 와줄 거지? 내가 찾아가도 좋다고 말해줘. 난 너희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너희들이 너무 좋아. 내 수다에 지겨워진 건 아니겠지? 필리파가 앤과 프리실라와 팔짱을 끼면서 물었다. 그런 건 아니야. 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고는 필리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난 보기보다 멍청하진 않아. 나한테 결점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필리파 고든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해.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질 거야. 이 묘지 정말 멋진 곳이지? 죽은 뒤에 이곳에 묻혔으면 좋겠어. 어? 이 무덤은 처음 보는 건데? 철책 안쪽에 있는 저 무덤 말이야. 어머 얘들아, 저것 좀 봐. 세넌과 최저피크호 전투에서 전사한 해군 사관생도의 무덤이라고 쓰여있네. 정말 낭만적이지 않니? 앤은 철책 안쪽에 달아빠진 비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갑자기 흥분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새 가지가 뒤엉켜 드리워진 나무들이 있는 오래된 묘지가 사라지고 1세기 전 킹스포트 항구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엷은 안개 사이로 영국의 유성기를 펄럭거리며 군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다른 군함 한 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선미 갑판에 성조기를 덮고 누워있는 로렌스 소령의 모습이 보였다. 시간의 손가락이 그 앞장을 넘기자 세넌호가 체서피크호를 이끌고 자랑스럽게 만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만 돌아와, 앤셜리. 돌아오라니까. 넌 지금 100년 전 세상에 가 있구나. 그만 현실로 돌아와. 필리파가 웃으면서 앤의 팔을 잡아당겼다. 잠깐. 커피 한 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필리파가 굉장히 수다쟁이잖아요. 수다쟁이고 남이 그냥 재미있어 하거나 말거나 막 본인한테 취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막 나다다다다다다다 필리파 대사는 그 프리실라나 앤의 대사보다 굉장히 빠르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제가 에어컨 바로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땀이 납니까? 땀이 나나요? 굉장히 덥네요. 이 필리파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앤하고 좀 결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허영심도 많고 또 모든 세상의 남자가 날 좋아해야 해, 그리고 좋아해 라는 생각을 가진 좀 공주병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굉장히 썩 인성이 훌륭하고 좋은 친구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쵸?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비석에 있는 연도를 읽을 때 1900 몇 년도라고 했어요. 1700 몇 년도인데 숫자에 약합니다. 애는 한숨을 쉬며 현실로 돌아왔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난 언제나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어. 비록 영국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패배한 쪽의 용감한 사령관 때문인 것 같아. 이 무덤을 보니 그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이 가엾은 해군 사관 생도는 18살밖에 되지 않았어. 용감하게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어 전사하다라고 비석에 쓰여 있어. 군인이라면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곳을 떠나기 전 애는 가슴에 달고 있던 작은 보라색 펜지꽃을 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소년의 무덤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필리파와 헤어진 뒤 프리실라가 물었다. 새로 사귄 친구가 어떤 것 같아? 난 좋은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아도 어쩐지 사랑스럽잖아? 그의 말대로 절대로 멍청한 것 같지는 않아. 정말 키스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쁜 아이 같다고 할까? 그 애는 언제까지나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도 그 애가 좋아. 루비 글리스만큼 남자애들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말이야. 루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화가 나거나 속이 뒤집히는데 필의 이야기는 듣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 그 이유가 뭘까? 프리실라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앤이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이 있으니까. 루비의 경우는 온통 남자애들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그 애는 사랑이나 연애를 장난처럼 하지. 게다가 루비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을 자랑할 때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걸 비웃는 것처럼 들리잖아? 같은 얘기를 해도 필은 그냥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 그 애는 정말 남자애들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야. 많은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기뻐하는 건 그냥 자기가 인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지. 알렉과 알론조도 필한테는 그냥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 애를 만나서 기뻐. 오늘 올드 세인트 존 묘지에 오길 잘한 것 같아. 오늘 오후에야 킹스포트에 마음으로 뿌리를 내린 기분이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왠지 옮겨 심어진 것 같다는 느낌은 싫으니까. 애는 이렇게 생각했네요. 저는 글쎄 루비나 이 새로 만난 친구 필리파나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온 편지. 다음 3주일 동안도 앤과 프리실라는 여전히 낯선 곳에 온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레드먼드, 교수, 수업, 학생들, 공부, 인간관계까지도. 이제까지 각각 따로 놀던 요소들이 다시 하나의 분자로 결합된 것 같았다. 신입생들은 이제 전혀 관계없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동기로서 동기 정신, 동기의 외침, 동기의 관심, 동기의 저항, 동기의 야심과 같은 것을 나누게 되었다. 특히 연례 행사인 예술제에서 신입생들이 2학년생들을 이긴 뒤로는 전 학년이 그들을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신입생들은 무엇보다도 커다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승했던 2학년생들로부터 승리를 하고 온 것은 전적으로 길버트 블라이드의 뛰어난 전략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길버트는 동기들을 이끌고 새로운 전법으로 2학년생들을 누르고 신입생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그 활약 덕분에 길버트는 신입생 대표로 선출되었다. 적어도 신입생으로서 명예롭고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리였다. 길버트는 또 램스라는 모임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신입생으로서는 얻기 힘든 기회였다. 입회식 이전의 전통에 따라 길버트는 온종일 챙이 넓은 여자용 모자에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킹스포트 번화가를 누비고 다녀야만 했다. 길버트는 기꺼이 이 일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여자를 만나면 정중히 모자를 벗고 인사하기까지 했다.
램스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지 못한 찰리 슬론은 앤에게 길버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며 자기라면 절대로 저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프리실라가 웃으면서 말했다. 찰리 슬론이 저 앞치마를 두르고 여자용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 아마 슬론 할머니랑 똑같아 보일 거야. 길버트는 저렇게 하고 있어도 평상시와 똑같이 남자다워 보이지만 말이야. 앤과 프리실라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레드먼드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필리파 고든 덕분이었다. 필리파는 부유한 명사의 딸로 전통적인 상류 계급인 푸른 코 가문의 일원이었다. 더군다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레드먼드의 모든 학과와 동아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필리파는 가는 곳마다 앤과 프리실라를 데리고 다녔다. 필은 앤과 프리실라를 좋아했다. 특히 앤을 굉장히 좋아했다. 필리파는 조금도 거만하지 않았고 유리처럼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나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교우 관계는 자꾸만 넓어져 갔다. 더불어 앤과 프리실라도 레드먼드의 사교계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여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대학생활 첫 해 동안 필리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중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맴도는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진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앤과 프리실라에게 필은 처음 만나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아이였다. 뿐만 아니라 필 자신이 말했듯이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필은 끊임없이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녔고 필의 집은 매일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필리파는 남자친구를 넘치게 가지고 있었다. 시집생의 90%, 그리고 다른 학년에서도 거의 대다수의 남학생들이 필의 미소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필은 그 사실을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앤과 프리실라에게 즐겁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때마다 그 운 나쁜 연인들은 귀가 가려웠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알렉과 알론조한테 심각한 경쟁자가 나타나지는 않은 모양이네. 앤이 놀리듯이 말했다. 한 사람도 없어. 매주 두 사람한테 여기서 만난 남자친구들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보내고 있어. 틀림없이 재미있어 하고 있을 거야. 물론 아직도 내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남자를 얻지는 못했지만 말이지. 길버트 블라이드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니까. 그저 귀여운 고양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날 볼 뿐이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유는 잘 알고 있어. 네가 원망스럽다니까, 앤 여왕님. 그런데도 네가 싫어지기는커녕 너무 좋아. 하루라도 못 보면 미칠 것 같이 슬퍼져. 너는 이제까지 만났던 어느 누구와도 다르니까. 네가 나를 쳐다볼 때면 난 내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영리하고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해도 잘생긴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결심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거든. 대학 생활이라는 거 멋지지 않니? 처음 왔을 때 그 끔찍했던 기분을 떠올리면 정말 우습다니까. 하지만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너랑 친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앤, 제발 조금이라도 좋으니 날 좋아한다고 말해주겠니?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 난 널 많이 좋아해. 넌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부드럽고 발톱이 없는 조그만 고양이 같아. 그렇지만 언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앤이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 시간을 내는지는 몰라도 필은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레드먼드에 여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까다로운 늙은 수학 교수마저도 실력을 인정했을 정도로. 필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영문학만큼은 앤 셜리에게 많이 뒤처져 있었다. 대학생으로서의 첫 해, 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에이버니에서 길버트와 같이 공부를 한 덕분이었다.
그 덕분에 사교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생겼고 앤은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앤은 한순간도 에이버니와 그곳 친구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매주 에이버니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때였다. 처음으로 편지를 받았을 때 앤은 킹스포트를 좋아하게 되었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비록 에이버니는